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새벽 3시 15분 LA 경찰이 UCLA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캠프를 해산했습니다. 고무총을 쐈고 경찰 명령에 불응한 학생들은 체포됐습니다. 어제 새벽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격돌한 약 3시간 동안 경찰이 투입되지 않은 사건은 조사 중입니다. 미국 대학에서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이슈가 표현의 자유와 안전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학생들을 제외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과연 공정한가의 이슈로 번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에 큰 상처가 날 우려 사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할 권리는 있지만 혼란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유대계를 보호한다는 의도로 반유대주의 인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한 주이시 의원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2군데 국립기념물을 확장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서는 경제 홍보 캠페인도 합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인 41%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금전적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라고 답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미팅에서 이자율 인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자율 인하는 다른 나라보다 시작이 늦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은 19세기 낙태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대법원이 지지 판결을 한 이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재판 열흘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하기 직전에 판사를 욕했고 판사는 오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개그 오더에 대해 판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자녀분들 가운데서 올해 그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5월 달이니까요. 서부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동부 쪽으로 졸업식에 보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팅도 다 끝내놓고 회사에 휴가도 받아놓고 하신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시위에 에워싸여서 그래서 졸업식을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메인 졸업식 자체를 취소한 대학은 USC 대학 한 군데 뿐이지만 대학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시험도 치러야지 되고 또 무슨 박사 논문 작성도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대학 캠퍼스에 헬멧을 쓴 경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수갑찬 학생들 지금까지 한 40군데 캠퍼스에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하는 비난을 하는 시위대 1,5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교와 이 시위대 측의 문제이고 학생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죠. 빨리 휴전하라. 학교 측에서는 그런 거 다 좋은데 우리는 안전이 최고야. 특히 이스라엘계 학생, 유대계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부자는 많은 특히 이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의 기부자들이 유대계가 많으니까 그건 상상하시는 그대로고요. 의회는 전폭적으로 이스라엘계 편, 유대계 학생 편입니다. 또 외부인이 지금 이 시위에 개입하기도 하고 가장 구체적인 게 UCLA의 친이스라엘계 시위대는 대부분이 학생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복면 쓰고 옷 입고 등장해서 마구 때려 부수고 한 그런 친이스라엘계 시위대. 이건 참 중요한 게 더군다나 친팔레스타인계나 친이스라엘계나 학생인 경우에는 또 학교에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다 알아본다니까요. 그래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정학당할까 봐 겁나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을 해주셨고 생활비를 주셨는데 내가 정학당하고 퇴학당해서 졸업을 못하면 되겠어? 하면서 얼굴을 가리지만 이 얼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외부인과 학생들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고요. 교수들도 체포되고 있잖아요. 교수들은
이것보단 잘할 텐데. 우리가 시위하는 학생들과 학교 측에서 지금 각각 모든 학교가 다르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학교에 가면은 예를 들면 어떤 학교의 이슈로 가보면은 이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거야? 아니면 지금 미국 내부에 관한 거야? 이게 혼돈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학교 측에 조금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좀 이것보다 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을 일으킬 권리는 없습니다. 폭력적 시위는 용납되지 않고 그건 법에도 어긋납니다. 무언가를 깨고 유리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하고 수업을 취소시키고 졸업식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이시 학생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 안 됩니다. 방위군 개입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책 바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 딱 껴넣기.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이슬람 혐오라든가 아랍계 미국인이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어떠한 증오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simply wrong,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도 양측을 다 비난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유대계 쪽에 속한 것이 더 무게가 간 것은 맞습니다. 그 단어 사용이나 횟수로 보나. 그래서 지금 이 시위를 제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학생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캠프가 완전히 경찰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 버린 거 그걸 전해드리고 그 밖에 이제 콜롬비아를 포함해서 다른 학교 그리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 대학교에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경찰력은 언제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UCLA 시위대요. 이제 어제 새벽에 친이스라엘계가 거의 주변에 주민이었다고 하죠. 젊은 남자들이었었고 같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쳐들어와서는 그냥 온갖 무기로 다 캠프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친팔레스타인계도 페퍼 스프레이 등등으로 대치를 하면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부터 LA 경찰이 이제 가서 그곳에서 해산하라 계속 이제 무슨 마이크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니면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7시경부터 새벽 3시 15분 정확하게 이제 그게 야영지를 부수기 시작했던 그때가 이제 새벽 3시 15분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서로 주시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캠프를 해체시킬 때는 한 안에 300명 내지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친팔레스타인계는 이제 거의 학생이에요.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2,000명 정도는 본인들도 캠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바깥에서 캠프 바리케이트 바깥쪽에서 캠프 안에 있는 학생들의 시위대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경찰이 이제 온갖 전술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shame on you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총장이 발표하기를 전체 총장이요. 마이클 드레이크 총장이 15명이 이번 시위로 다쳤고 한 명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리모트 수업을 했잖아요. 학교에는 안 가고 오늘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일단 리모트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등장을 했네요. 표현의 자유 권리가 폭력으로 번지면 안 된다. 무법이지. 이건 안 되지. 형사 기소될 수 있고 정학이 될 수 있다. 여기도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들어와서 그 전날 엄청나게 폭행을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죽도 터뜨리고 가스도 퍼뜨리고 페퍼 스프레이도 쓰고 이런 것들은 요즘은 기자들이 전부 가지 않아도 누구나 다 주머니 안에 가방 안에 비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휴대폰을 그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유튜브에 지금 전부 올라와 있죠. 그래서 UCLA의 Justice in Palestine at UCLA라는 그 단체가 인스타그램에 친이스라엘계 시위대는 대부분이 학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제 새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위를 시작한 가자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밥도 못 먹고 뭐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할 수가 없다. 어떻게 1200명 숨졌는데 3만 5천 명을 죽이고도 계속 얼마나 많은 그 배 이상을 다치게 하고 뭐 80% 이상의 건물 같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도 지금도 휴전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에 지금 친이스라엘계의 시위대들이 하루 이런 게 아니다. 우리가 시위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우리를 괴롭혔다. 말로도 신체적으로 괴롭혔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을 썼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린 사설인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옳지 않죠. 당연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우드 캠퍼스에 있는 이 반전, 그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 반전 그 야영지를 캠프를 공격을 했는데 그 캠프가 불법이라는 대학의 확신과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캠퍼스 당국이 아니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스스로 저것을 깨부수겠다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빨리 그 배치가 추악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적을 했네요. 지금 거의 모든 곳에서의 시위 자체가 친팔레스타인계 시위에서도 말도 거칠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친이스라엘계 시위대도 건너편에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쪽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학생도 아닌데 대부분 이제 들어가서 무슨 여러 가지를 장벽을 제거하고 주먹, 몽둥이 이런 페퍼 스프레이 등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충격적이다. 저도 어제 여러분들께 잠깐 들려드렸지만 라디오라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이 이렇게 준비해오고 강목 같은 것을 들고 쳐들어와서 막 때리고 이러는 사람들을 왜 3시간 동안이나 아무 일 하지 않고 봤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컬럼비아 대학교 가면은요. 컬럼비아 대학교도 이제 새벽에 그 빌딩을 점거한 학생들을 전부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끌어냈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 대한 그 불신이 대단하답니다. 왜냐하면 UCLA 같은 데는 오히려 들어갔어야지 되는 거죠. 폭력이 이미 발생을 하고 학생들이 다쳤으니까. 그런데 컬럼비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건물을 점거하기 이전에 그 훨씬 며칠 전에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총장이 LA 아니죠. 뉴욕 경찰국에 전화를 걸어서 학생들을 그거 다 해산시키고 체포하라라고 해서 뭐 100명 훨씬 이상이 그날만 체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걸 쳐다보는 학생들 친팔레스타인계에 동조해서 시위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시위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위하지 않는 학생들. 물론 의견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견은 나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저렇게 정학당하고 퇴학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돈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집도 없고 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자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주민들 도와주자고 하는 것에 본인이 신체적으로 가있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또 불편해하는 아주 미안해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학생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경찰이 급습해서 체포를 해가고 그렇게 경찰에게 오라고 한 총장에게 예쁜 마음이 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도 이 UCLA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험 그리고 수업 전부 리모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이 대체적으로 주이시 언론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언론사에 사주가 주이시가 많으니까 이런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를 굉장히 몇몇 배드 애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배드 애플에 선동적인 배드 애플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에 굉장한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 상당수가 평화로운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을 때도 반유대주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완전한 다양성을 원한다. 팔레스타인, 게이건 무슬림이건 아랍인이건 심지어
유대계 학생들, 이런 우리 동문과 동료와 나의 그 친구들, 심지어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에서도 유대계 학생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하고 친팔레스타인계에 속해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세 분의 어피니언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것 보면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의 경찰의 어떤 그 진압도 좀 잘못하다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교수도 체포가 됐고요. 경관 4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틀랜드 주립대학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대학만 하더라도 노던 그 애리조나 대학교도 그렇고 버팔로 대학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마스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저렇게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는 것을 보면은 학생들이 하마스 좋아하라고 하는 시위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죄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위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학생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도 우리도 느껴봤잖아요. 코비드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한 바이러스, 무슨 뭐 콩후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들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들이 괴롭혔습니까? 신체적으로 다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유대계 학생들도 위협을 느끼는 건 맞다. 그런데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유대계 학생들에게 시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 전쟁을 돕는데 무기를 만든다던가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 많고 많은 돈을 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된다. 학교는 왜 이스라엘과 그 이권에 똘똘 뭉쳐 있는가. 이게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하는 시위의 핵심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해야지 될 때 이게 완전히 잦아들 수 있을 텐데 휴전은 뭐 하루는 괜찮다, 될 것 같다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어려워졌다. 지금은 조금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참 갈 겁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졸업식이고 방학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죠. 졸업식하고 방학하고 나서도 또 일리노이주에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죠. 그때 대단하게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데 대학교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 특히 정치 우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도 엘리트 대학들을 굉장히 비난해 왔습니다. 너무 좌파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위군이라도 투입을 해야지 돼. 투입해서 초전 박사를 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한쪽의 견해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견해를 침묵시키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 아니면 교수, 우파에서 얘기하는 좌파 교수, 좌파 행정가들은 그런 우파를 비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지 되겠죠. 심지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심지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상하탑 안에서는 보장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도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주로 쓰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과정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봐서 부분적인 인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지지하는 학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쁜 생각도 학생 시절에는 어떤 탐구의 대상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학생이 더 깊이 익어갈 수 있으니까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위대는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려면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지 됩니다. 뭐 시위대가 하는 요구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국가도 설립을 해줘야지 된다. 대학교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은 빼고 투자 금지 이것도 브라운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가 반대로 한번 이 브라운 대학교는 생각을 해보자 했고 콜롬비아 대학교는 노 했지만 브라운 대학도 생각은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게 생각이 행동대로 뭐 이스라엘계를 지지한다던가 이스라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다 걷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계약이 있고 계약을 위반할 때의 어떤 벌이 있고 학생들도 나중에 다 설명하다 보면 이해하지 않겠어요? 다만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의견 같은 것을 좀 들어주려고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크게 시위 학생들이 경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부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건 언제나 있는 일이고 대체적으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죠. 1968년도에 베트남전 반대할 때 콜럼비아 대학교에서도 700명이 체포되고 했다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버그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경찰이 28명에게 총을 쏴서 3명의 학생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68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일은 없고 그렇지만 끝은 아니고 졸업식이 끝난다 할지라도 전당대회가 있고 또 대학교에 경찰을 부르는 일은요. 이게 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공립학교는 연방정부의 기금을 많이 받잖아요. 사립학교도 받아요, 받기는. 그러나 이제 공립학교는 더 많이 받고 규정도 더 까다롭겠죠. 액수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럴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을 해줘야지 된답니다. 그러면 UCLA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느라고 저렇게 총장이 학생들을 안 불렀는가? 지금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쭉 보도한 것 보니까 처음에는 왜 경관이 없었냐. 학교 경찰이 있었는데 학교 경찰만으로는 양측의 시위대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경찰대 좀 백업도 있었는데 그 백업해 주는 사람들은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안 됐고 그럼 그 사이에 왜 총장이 이걸 부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정말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은 캐런 베스 시장이 UCLA의 그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경찰 불러야지만 됩니다. 해서 경찰을 그날 그 친이스라엘계와 친팔레스타인계가 격돌했을 때 불렀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이 돼야지 되고 사립학교는 조금 받기는 받아도 덜 받거나 안 받거나 하니까 이걸 완전히 그 헌법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학교 안에서 무슨 사람이 엄청나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때는 경찰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립학교 공립학교 할 것 없이 경찰의 그러한 그 결정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쭉 치르면서 보니까 어떠한 스탠다드가 없는 겁니다. 대학마다 다르고 주마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총장의 판단인 거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들어오게 될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막 충돌하고 사람이 크게 다치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총장이 판단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때 UCLA 총장은 좀 판단을 늦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콜럼비아 대학교의 총장은 판단을 너무 빨리 해서 경찰을 너무 빨리 오게 한 게 역시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오래 들이게 되는 그런 이슈고 앞으로도 한동안 갈 겁니다. 이 이슈는요. 잠시 뒤에 이제 중요한 미국의 정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하원이 반유대주의 인식 법안 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원으로 보냈어요. 이것은 교육부가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을 적용을 할 때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그 광범위한 정의를 그 안에 포함을 해야지 되는 포함이라기보다 u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연합이 정의한 거 어디까지가 반유대주의인가 많겠죠. 물론 이제 연방교육부가 반차별법 같은 것을 할 때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소수인종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그리고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유대계 학생들이 아주 위축된다고 하니까 더 그걸 어떻게 좀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더 해주고 싶어서 말하자면 이걸 딱 그 성문화 시키는 거죠. 문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연방 정부의 기금을 받는 그런 학교에서는 꼭 대학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지 된다는 거고 한마디로 그냥 유대계 학생들을 더 보호해 준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320대 91 연방 하원이 435명인데 뭐 중간에 뭐 빠진 사람들도 좀 있을 테고 320대 91로 통과가 됐는데 반대는 민주당에서 70명, 공화당에서 2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은 이게 그렇게 딱 성문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놓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곧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민주당 70명, 공화당 21명 가운데 한 명의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라 제이콥스라는 주이시입니다. 주이시도 여기에 반대를 했는데 본인도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이 그 골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가셔진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뭐 이탈리아계 뭐 무슨 게에서 그 어떤 인종차별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세라 제이콥스 의원이 머리가 곱슬머리라고 그래서 비난받은 건 많고, 네, 우리 그 유대인인 그 밥 딜런 곱슬머리잖아요. 코가 크다고 엄청 놀림받았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잖아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언젠가 어머니한테 배우가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는 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코 아주 크잖아요. 레오날드 코엔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나게 본인이 학교 다닐 때부터 놀림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을 비난하고 싶을 때 구두쇠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 만든다고 해서 반유대주의 같은 것들이 그냥 효과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어서 어떤 대학에 지급하는 돈 이런 것만 이제 딱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다. 아, 훌륭한 주의시 의원입니다. 훌륭한 주의시 학생이 있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위자들도 딱 그 법안에 이렇게 반유대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조목조목 걸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 학생들, 유대계를 보호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일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육기관의 총장들을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 할 이슈는 그겁니다. 당신들 대학에서 유대계 학생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이 그 청문회에 나가고 나서 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조금 무리해서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는 동안에 경찰을 학교로 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가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는데 예일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교육기관의 그런 총장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MIT, 콜롬비아 이렇게 이제 그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들이 의회에 가서 뭐 야단도 맞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랍니다. 물론 이 연설도 오늘처럼 어정쩡한 연설이 될 거예요. 오늘처럼 이 반유대주의는 안 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뒤에 한두 마디 얘기하겠죠. 팔레스타인도 보호를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은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젊은이들의 표가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반유대주의 이건 안 된다 하는 연설에서 어느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이나 무슬림들에 대해서 끼워 넣기를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예요. 뭐 저희 동네에서 가깝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에 2개의 국립기념물을 확장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샌 가브리엘 마운틴 내셔널 모니먼트고요. 그리고 베리에사 스노우 마운틴 내셔널 모니먼트 이 두 군데는요. 국립기념물로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지도 보시면요. 이 둘 사이에 샌 가브리엘 마운틴과 어떤 때는 샌 가브리엘 마운틴 눈 내리면 그거 보면서 그리고 베리에사 그 스노우 마운틴 이 두 마운틴 사이에
12만 에이커까지 같이 이제 국립 기념물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장되면 거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군가도 있을 테고 등등 생태계를 보호를 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개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그쪽에 가서 어떤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스노우 마운틴은 이름을 스노우 마운틴의 그 정상의 이름을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유까지는 더 힐에서 보도하지 않았던데요. 지금은 워컬리지인데 그 워컬리지를 모락로약으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땅을 추가로 보호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아웃도어하는 경제 활동은 있을 테고요. 부족, 원주민도 안전하게 지키고 2030년까지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게 이런 많은 땅의 30%를 이제 보호한다는 그 30% 보호한다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제 쉘 가스를 시추하기 전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무슨 오일 사태 때도 다 오일을 사다 쓰면서도 미국 것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 딱 내놔서 미국이 정말 오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호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보호를 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LA 카운티 마시는 물하고도 딱 연관이 되고 하나 봐요. 또 저소득층이 자연에 이렇게 접하기가 조금 쉽게 하자 하는 뜻도 있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딱 거기에 가서 사진 찍고 뭐 서명하고 하잖아요. 야외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옵니다.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원래 그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 마지막에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임자죠. 알렉스 파디아 의원 그리고 후임자는 아니지만 주디 추 오렌지 카운티 의원도 굉장히 이걸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카멜라 해리스가 나오고 대신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법정에 앉아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간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밍턴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뭐 내가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하는 선거 캠페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샤롯테를 먼저 들려서 며칠 전에 가정집에서 막 경관들이 대치하고 있다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고 했었던 일 있죠. 그래서 역시 이 법집행관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이 10입니다. 지금 휴정인 것 같은데요. 후앙 몰춘 판사가 주재를 하고 있고 스토미 데니엘스 변호사가 오늘도 나와서 어떻게 본인이 스토미 데니엘스의 변호사로서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마이클 코엔이라는 당시 지금은 사이가 아주 트럼프와 나빠졌지만 원수예요. 원수. 그 당시에는 마이클 코엔이 어떻게 트럼프의 입장에서 일을 해서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13만 달러를 건넸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개그오더 입막음 재판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는 그 법원의 명령을 어겨서 9천 달러를 벌금으로 물었는데 오늘 법 판사가 4개를 더 위반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정을 내린답니다. 글쎄요, 이제 엊그제 그 9천 달러 내게 하면서 다시 또 그러면은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경고를 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 돈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특별히 브레이킹 뉴스도 아닌 것 같은데 브레이킹 뉴스라고 빨간 색깔로 탁 등장을 해서 딱 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이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토미 데니엘스의 뭐 변호사 나와서 증언하고 있다 하는 얘기 전하고 있고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물가 같은 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는 게 41%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도 올라서 생활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갤럽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에너지 비용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큰 걱정이다. 이건 3년 연속입니다.
3년 연속 인플레이션.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이 저희 가정의 제일 큰 돈 문제예요 라고 답변한 사람이 35%였는데 올해는 41%로 이게 늘어난 거죠. 지금 3월 달에도 3.5% 아니었던가요? 1년 전에 비해서. 이건 이제 좀 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지출을 해요. 지출을 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 이외에 여러분은 그 돈 문제 뭘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등등등 빚이 8%.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물가요. 당장의 생활비요 하는 게 41%인데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라는 것은 페이먼트로 갚을 수도 있으니까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비용이요. 왜 그렇게 비싸요? 요즘 뭐 당뇨약은 조금 값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 그리고 의료 비용 때문에 빚이 많아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밖에는 봉급이 너무 낮아요. 아니면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왜 없을까요? 돈이 너무 없어요. 아니면 봉급이 너무 낮아요. 이게 또 이제 7%고요. 의료 비용과 다 똑같네요. 그 다음에 가야 이제 에너지 비용, 뭐 전기요금도 될 수 있고 가솔린 값. 이게 이제 6% 정도가 된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 46%.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걱정이죠. 물가. 저 수입은 고정됐으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50세 이상이면 65세 이상도 계실 텐데 수입이 고정됐는데 그렇겠죠. 50세 미만의 성인은 36%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월 1일부터 22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 안팎입니다. 어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틀 동안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나서 한 얘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사도 깁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막 꼼꼼히 들어둬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하루만 지났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자율은 변동 없이 그대로 뒀다.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 두 번째는 곧 이자율 인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그렇다고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에서 이자율 인상도 아니다. 이 얘기 요즘에 오히려 차라리 올릴 것 같아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곧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음번 우리 미팅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도 아니다. 인하도 곧 있지는 않지만 인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자율을 높게 그대로 지금처럼 해서 돈 빌릴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 많이 못 빌리게 하려고 비용이 낮으면 막 빌려서 막 쓰잖아요. 그럼 경제가 또 식혀지지가 않고 계속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늘 얘기하는 거 똑같이 고전적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를 것이다. 편안한 감을 느끼려면은 지금 3.5%니까 뭐 2% 완전히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이자율 인하를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별로야 하니까 이제 이자율이라도 내려야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말하자면 안전하게 이자율을 내릴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질 정도의 여유가 있다. 경제가 괜찮다 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이런 데 좀 말씀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애리조나주의 상원이 19세기의 낙태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요. 1864년도 남북전쟁 당시에 160년 된 법. 이걸 이제 3주일 전에 애리조나주의 대법원에서 시행을 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아차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소리를 냈고 많은 공화당들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면은 선거의 해에 아주 힘들겠어 라고 해서 하원에서 먼저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통과시킨 거죠. 이 법 내용을 보면은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지 된다. 근친상간이라도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지 된다. 거의 모든 임신은 그 낙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고 그 낙태를 도왔다면은 그 의사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이요, 1864년도의 법인데, 19세기의 법인데, 중단이 됐었죠, 그동안은. 왜냐하면, 1970년대 중반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낙태의 여성의 권리를 쭉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낙태의 자유권을 누려왔었죠, 여성이. 그러다가 연방 그 대법원에서 이걸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3명의 보수적인 대법관이 딱 힘을 합세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그 현대의 사회와는 맞지 않는 다른 것은 모두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법안들도 나오고 했었죠. 그러다가 급기야 애리조나에서는 1864년도에 그 법을 다시 말하자면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을 시켜놓으니까 정치인들이 딱 이건 내가 너무 당하겠어 싶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부 이것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했고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3명이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도 2명이 민주당에 합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3명과 2명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그 한 사람 빠져나오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안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안으로 아니죠. 폐지가 된 건 아니고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지 되는데 주지사는 이거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에요. KT 헙스라는 주지사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주마다 다 법이 다르니까 이게 입법 회기 이후에 90일 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7월이나 6월 말 그 정도 된대요. 애리조나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다 폐기가 되고 나면 원래의 애리조나는 15주일 연방대법원에서 낙태하기 어렵게 판결을 내린 뒤에 15일로 규정을 했죠. 뭐 텍사스나 이 플로리다주는 6주일 이후에 임신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다음 주에 마이크 조한슨 하원 의장을 쫓아내는데 투표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 하는데 민주당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구스타포 두다멜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에서 이제 차기 그 뉴욕 필하모닉 음악 감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원래의 조국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뉴욕에 가서도 젊은 어린 학생들과 같이 일하는 것 그리고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뭔가가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이런 일을 많이 도와서 최근에도 하이스쿨 학생들과 일주일 동안 95명과 리허설을 하고 콘서트까지 아름답게 끝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